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 번째 쏟아넣은 정비례와 그 그래프에 대해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례와 그 그래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여러분들이 함수로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정비례에 대한 정의를 한번 배워볼 건데요. 간단하게 여러분들 교과서 127페이지에 보면 생각일, 가운데 생각일 보이시죠? 자동차의 속력과 시간과의 관계, 우리 시속 70이라고 하는 이 시속과 거리를 나타내 본 건데요. x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 시간을 뜻하고, 그 다음에 y라고 하는 건 이동한 거리라고 했습니다. 시속 70이라고 하는 건 1시간에 70을 간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1시간이 지났었을 땐 70이 됐을 거고, 2시간이면 70만큼 2번 갔으니 140, 70만큼 3번 간 210, 70만큼 4번 간 280. 이렇게 해서 각각의 시간과 속도를 곱한 거리들이 다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둬야 되는 건 뭐냐면 x라고 하는 그 시간이 1에서부터 시작해서 2배, 3배, 4배, 5배 될 때 y라고 하는 그 거리도 70에 2배, 3배, 4배, 5배 동일하게 x에 곱해진 만큼 y도 똑같은 비율, 즉 일정하게 변화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정비례라고 합니다. 정비례. 그래서 x가 3배 됐어. 그러면 y도 반드시 3배 된 값이 나오면 되는 거죠. x는 3배 됐는데 y는 뭐 2배. 이런 식으로 되면 얘네는 정비례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문제 1번에서 정비례 하는 것을 찾으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준이 되는 1부터 보시면 돼요. x가 1이었을 때 그때 해당하는 y는 3이었습니다. 그렇다면 x의 2배를 한 2는 3의 역시 2배가 되어 있으면 되겠죠. 2배가 성립해요. 그러면 1이라고 하는 값에 3배를 한 이 3에서는 원래 y에 똑같이 3배가 되면 되는데 3배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1에 4배 되어 있는 이 4에서는 3에 4배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일정 비율로 성립하는 거 보이죠? 그러므로 1번은 정비례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옆에 있는 것도 동일하게 볼 건데요. 1을 기준으로 2배, 3배, 4배 되어 있기 때문에 1을 기준으로 2배, 3배, 4배 되어 있으면 되는데 주어진 값이 2, 3, 4와 전혀 다른 값들이 나와 있죠. 그러므로 2번은 정비례가 아니다 라고 나타낼 수 있으면 됩니다. 교과서에 128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아까 전에 그 시속을 통해서 시간과 거리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표가 있습니다. 70이라고 하는 걸 기준, 즉 이게 시속이었죠. 거기에 곱하기 1, 시속 곱하기 2, 속도 곱하기 3, 속도 곱하기 4. 그래서 일정하게 시간이 계속 가다가 얼마큼 갔을지 몰라 라고 하는 x시간이 됐을 때 이동한 거리는 70 곱하기 x 하면 되겠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동한 거리라고 하는 값은 이동한 거리 y는 속도인 70에 얼마큼 갔을지 모르는 그 시간 x를 곱하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관계, 즉 일정한 숫자에 x가 곱해져 있는 이런 관계를 우리는 정비례라고 얘기할 거고요. 앞으로 만약에 문제에서 주어진 숫자를 가지고 규칙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비례한다 라는 말을 먼저 꺼내주면 여러분들은 y는 ax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떠올리셔야 됩니다. y는 ax라고 하는 값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표현법은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필요가 있고요. 그거를 확인하는 문제 2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빈이는 전체 210쪽에 해당하는 책을 매일 30쪽씩 읽는다고 합니다. x일 동안 읽은 책의 쪽수를 y쪽이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표를 메꿀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매일 30쪽을 읽는다라고 하면 1일이 되는 하루 동안 몇 쪽을 읽는다는 거죠? 30쪽을 읽는다는 거죠.
이틀이면 30쪽씩 2번 60쪽을 읽을 거고 3일이면 30쪽씩 3번 그래서 90, 그 다음은 120, 150, 그 다음 180, 7일이 되는 그날 이 책의 마지막이 210쪽까지 읽겠구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X와 Y 사이에 우리가 구한 표를 토대로 그래프를 그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날은 30쪽까지 읽었고 둘째 날 2였을 땐 60이라고 하는 값을 가졌고 3이었을 땐 90, 4였을 땐 4였을 땐 120, 5였을 땐 150, 6이었을 땐 180, 그 다음 7이었을 땐 210 이렇게 해서 주어진 x값들에 해당하는 y값들을 구해 점을 찍어주면 되는 건데요. x와 y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건 x에 1 넣었을 때 30, 2 넣었을 때 60, 3 넣었을 때 90 이렇게 나온다는 건 x에 곱하기 매일 30쪽씩 y는 30x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비례하는 이 식을 찾는 연습들은 아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2학년 때 많이 배우게 될 1차 함수가 될 거기 때문에 주어진 이 과정들 1학년 때 개념을 잘 닦아두시면 2학년 때 굉장히 편안하게 1차 함수를 배우실 수 있어요. 생각 2에 나와 있는 건 이제 순서를 역으로 물어보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우선 조건 정비례한다 라고 얘기를 먼저 던져줘요. 방금 전까지는 뭐 매일매일 얼만큼씩 해 라고 하는 그 규칙을 토대로 우리가 정비례하는 그 식을 찾았다면 한다는 단서를 먼저 던져주고 그러고 나서 그 식을 메꾸는 걸 여러분들이 하는 거죠. 그 값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정비례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표를 보시면 y는 2x, x 대신에 마3, 마2, 마1, 0, 1, 2, 3에 해당하는 표들을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우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표에는 방금 전과 달리 중간중간에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0.5, 0.5, 1.5, 2.5 똑같은 y 이퀄 2x인데 좀 더 세분화해서 x값을 쪼갠 걸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주어진 y 이퀄 2x라고 하는 그 식에 그 각각의 값들을 다 구하여 표를 메꿨다면 그 점들을 전부 다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 여러분들 교과서 129쪽에 있습니다. 129쪽에 봐보면 첫 번째는 x 대신에 마3, 마2, 마1 이렇게 넣었던 거 아까 보셨죠? 마3, 마2, 마1 이렇게 나와서 0, 1, 2, 3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그림 2 같은 경우는 두 번째 표에서 구했었던 마3과 마2 사이의 중간 마2와 마1 사이의 또 중간 이렇게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1.5 세분화해서 점을 구했었던 거 아까 표에서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점으로만 표현하는 것도 그래프이긴 하지만 우리가 시간이나 많은 것들은 연속되는 현상들이 많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뭐 1, 2, 3 명확하게 구분을 짓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x의 값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규칙을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주어진 방금 전 구했었던 그 점의 좌표들을 쭉 이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어놓은 직선이 바로 그림 3에 있는 건데요. 특정하게 x의 값이 정해져 있지 않았었을 때는 몇몇의 점, 그 최소 2개의 점을 찍어서 그 점을 이은 직선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건 x의 값이 끊어지지 않고 다 모든 수를 포함할 수 있는 수 전체를 포함한다 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x의 값이 주어졌을 때와 주어지지 않았었을 때 x값이 주어지면 점으로 표현이 가능하지만 x의 값이 특정한 수로 단정 지어지지 않았었을 때는 직선으로 표현한다는 거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예제 1번에도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라고 하는 정비례 식을 주었는데요. 마이너스 2분의 1 x에 x값 대신 마4, 마2, 마0, 2, 4 5개의 점들을 각각 대입하여 아래에 있는 y값들을 다 찾았습니다. 아래에 있는 y값들을 통해서 x, y에 해당하는 순서쌍으로 표현한다면
마이너스 4,2, 마이너스 2,1, 0,0, 그다음 2, 마이너스 1, 4, 마이너스 1 이렇게 점으로만 표현하는 게 제일 먼저 있었던 그래프였는데요. 이것들을 그래프로 나타내라고 했었을 때 방금 전처럼 이렇게 특정한 수를 준 건 문제 자체에서 준 경우가 아니므로 x에 대한 범위를 수 전체로 확대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몇몇의 점을 구한 건 내가 판별해서 대입하기 편한 숫자를 골라서 대입했을 뿐인 거지 일반적인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점들을 다 이어서 하나의 직선으로 정비례 식을 표현한다 라고 한다는 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직선을 표현할 때 적어도 우리의 몇 개의 점을 찾으면 될까요? 그쵸? 2개 이상의 점을 찾으시면 정확하게 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문제 3번에서도 주어진 식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대입하기 편한 점들을 몇 가지 대입해 볼 건데요. 우선은 얘 같은 경우는 음의 값, 양의 값, 이 모든 애들의 대칭성을 보기 위해서 x 대신에 마이너스 1부터 대입해 볼게요. x 대신에 마 1을 대입하게 되면 y에 더하는 게 마 3인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 x 대신에 0 대입하면 y도 0, x 대신에 1 대입하면 y는 3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그 다음 0,0, 1,3 이라고 하는 점들을 이어서 우리는 직선을 이렇게 그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있는 것도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얘도 마이너스 1부터 대입하게 되면 분수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2분의 3에 마이너스 2를 곱하니까 마말아서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요. 3, 그 다음에 0 대입하면 0, 2 대입하면 부호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플러스 3이고 0,0을 지나면서 2,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죠. 좀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선생님 하나 더 대입할게요.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6이고 4였을 때는 마이너스 6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였을 때 플러스 6, 4였을 때 마이너스 6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쭉 표현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두 번째에 해당하는 그래프, 얘는 첫 번째 그래프라고 하는 거. 이렇게 그래프 그리는 연습들을 충분히 하셔야지 되고요. 이것들을 토대로 정리해 놓은 것이 우리 여러분들 교과서 130페이지에 있는데요. 130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오늘 배우고 있는 정비례죠. 정비례에 대한 그래프 y는 ax를 그리는 거에 대한 정리가 나와 있는데요. y는 ax라고 하는 건 a와 관계없이 무조건 무엇을 지난다? 원점을 지난다. 원점이라고 하는 건 0,0이다 라고 하는 거. 이거를 토대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하나는 1, 3, 4분면을 지나고 하나는 2, 4, 4분면을 지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떨 때? a라고 하는 값이 0보다 클 때는 x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y도 점점 커지는 이러한 그래프를 그렸다면 a가 0보다 작아지게 되면 반대로 간다는 거 알 수 있죠. x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y는 점점 작아지죠. 더 작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a가 0보다 크면 오른쪽으로 상승, a가 0보다 작으면 오른쪽으로 하가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토대로 이제 4번에 있는 거 a 값을 구하는 문제를 한번 해볼 건데요. 우리가 이번에 아까 전과 반대 방향이죠. y는 ax라고 하는 거에 a 값을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a를 찾아내면 되는 건데요. 그래프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좌표 누구를 지나가는지만 안다면 굉장히 많은 단서들을 갖고 있습니다. 주어진 오른쪽의 그래프를 봤었을 때 x가 1이었을 때는 분수값을 그렇죠. 정확하게 그 점과 만나지 않죠. 그럼 정확하게 점과 만나는 얘를 이용해 볼 건데요. 주어진 점은 x가 3일 때 y가 2라고 하는 3,2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y는 ax라고 하는 그 직선이 3,2를 지나간다는 건 y에다가는 2를 넣고 x에다가는 3을 넣었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는 소리인 거죠. 그래서 양변을 3으로 나누게 되니까
a의 값이 얼마? 3분의 2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통해서 수의 규칙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y는 ax를 찾고 그거를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식이 무엇인지 유추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정확하게 식 정리에 대한 필요가 있겠죠. 그러고 나면 우리 또 이 단원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는 스스로 해결하기가 있는데요. 당연히 이것도 역시 패들렛에 여러분들이 등록을 할 건데 앞에 있는 기본적인 용어들 나오는 거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보면 두 변수 x, y에서 x의 값이 2배, 3배, 4배로 변함에 따라 y의 값도 2배, 3배, 4배로 변하는 이러한 관계가 있으면 x와 y는 서로 뭐한다? 정비례한다 라고 얘기했었죠. 정비례. y는 ax의 그래프로 나타내면 즉 y는 ax라고 하는 이 정비례 식은 반드시 누구를 원점을 지나는 어떤 모양을 갖고 있었죠? 그쵸? 직선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용어들은 정비례, 그 다음 그 정비례하는 걸 그래프로 나타내면 하나의 직선이 된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있는 것도 한번 같이 볼 건데요. 어느 가전제품 대리점에서 방문 고객에게 하루 한 번 5점씩 포인트를 준다고 합니다. X일 동안 매일 대리점을 방문했을 때 적립한 포인트를 Y점, 적립한 포인트를 Y점이라고 할 거래요. 그랬을 때 네모에 있는 즉 아래 표를 완성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루에 5포인트씩 줄 거고요. 그렇게 X일 동안이라고 하니까 하루에는 5포인트, 이틀이면 총 몇 포인트겠어요? 그쵸? 10포인트겠죠. 적립된 게. 그 다음 3일이면 거기에 플러스 5점을 한 15포인트. 그 다음은 20, 그 다음은 25포인트가 적립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이라고 하는 거에 5배, 2라고 하는 x의 5배, 3에다가도 5배, 4에다가도 5배, 5에도 5배를 하면 y가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거. 한마디로 적립된 포인트 y는 5포인트씩 x일 만큼 총 누적되어 있다라고 해서 5x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 구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더 많은 연습들을 해보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3, 4, 5번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다 구해보시는데 6번에 있는 거는 어렵지는 않으나 그래도 마지막 문제인 만큼 한 번 더 같이 해보고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x와 y가 정비례한다 라고 말을 먼저 꺼내면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기도 전에 우선은 그럼 y는 ax겠네 라고 하는 식부터 떠올리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첫 단계이고요. 그 다음 문제를 읽어보면 x가 4일 때 y는 12라고 한다면 x와 y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니? 라고 문제를 묻고 있죠. 그러면 y는 ax라고 하는 정비례 식은 이거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주어진 식에 y 대신에는 12, x 대신에는 4를 대입하면 됩니다. 양변을 4로 나누게 되면 a 값이 3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주어진 정비례식은 y는 3x다 라고 쓰면 된다는 겁니다. 어렵지는 않지만 잘 이해하고 이거를 여러 번 확인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니까 남아있는 문제들도 깔끔하게 다시 한번 풀어서 패들렛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은 2학년 때까지 쭉 이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단원인 만큼 이와 관계되어 있는 유사 문제들을 통해서 약간의 응용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꼭 마련하기 바랍니다. 오늘도 열심히 수업 듣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